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하투바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일정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MBT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TI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MBTI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제법 많아서 걱정도 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MBTI에 대한 배경과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다는 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6가지의 MBTI 성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MBTI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MBTI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각자 좋아하는 과일이 있으시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겐 각자 선호하는 심리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MBTI 검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결과에 대한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심리적 성향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은 맛과 향이 정말 다양하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상대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개인의 취향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죠. MBT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선호하는 심리적 성향이 존재하는 것일 뿐 그것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향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MBTI의 배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 MBTI 검사는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근거로 캐서린 브릭스, 이사벨 마이어스, 피터 마이어스 3대에 걸쳐 70년 동안 연구 개발된 비진단성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떤 공통된 특징에 따라 묶을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4가지 척도에 근거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들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선호 경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융의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선호 경향이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기능이나 태도를 먼저 그리고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MBTI 검사는 2가지 반대되는 경향 가운데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MBTI 검사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여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BTI 검사는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된 문항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실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태랍니다. 한국에서는 MBTI 검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3개의 기관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심리유형학회는 심리유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이며, 다음으로 어세스타는 MBTI 자료출판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MBTI 연구소는 MBTI 교육 실시 및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MBTI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E, 내향적인 I. 먼저 에너지 방향에 따라 우리가 흔히 외향이라고 하는 E 성향과 내향이라고 하는 I 성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향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내향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본인의 주의 초점이 외부 세계로 향하느냐 아니면 내부 세계를 바라보느냐의 여부에 따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 기능 혹은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S 그리고 직관이라고 하는 N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면 감각, 사건 이면에 있는 의미나 가능성 혹은 관계를 더 잘 인식한다면 직관의 선호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판단 기능에 따라 사고라고 할 수 있는 T 그리고 감정인 F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사고, 정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선한다면 감정의 선호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 혹은 이행 양식에 따라 판단인 J 그리고 인식인 P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빨리 판단 내리고 결정하려고 하고, 인식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적입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향은 폭넓은 관계, 그리고 말을 통한 소통, 그리고 생동감, 활동적,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향은 혼자 조용히, 소수의 사람, 밀접한 관계를 선호하고요. 그를 통한 소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많죠. 감각인 S를 살펴보면 오감, 그리고 직접 경험한 정보, 그리고 구체적 표현,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직관인 N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정보, 추상적인 표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려고 하고 특히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편이죠. 사고인 T를 살펴보면 인과관계, 그리고 객관적, 원리 원칙, 이성적 사고, 그리고 진실과 사실, 분석, 무엇보다 목표 달성을 우선시합니다. 감정인 F는 주관적 가치, 감성적 사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편이며 특히 공감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판단인 J를 살펴보면 조직적 환경, 구조적 환경, 계획이 중심이 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항상 여유롭죠. 무엇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인 P의 경우에는 유연한 사고, 개방적 사고, 실행 중심, 그리고 벼락치기 스타일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목적의식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MBTI란 무엇인가, 그리고 MBTI의 배경, 내향과 외향,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을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각 영역별 주요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MBTI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MBTI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이클로버의 행복과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 디자이너 하투빠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